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보고 오신 명량입니다. 練習の仕は絶対生き残れるでありましょう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의 배로 330척이나 되는 일본 왜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고문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죠.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약간 역사적인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순신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백성들에게조차 신임받는 장수였습니다. 이에 질투를 느낀 그 당시의 왕 선조는 일본에서 어떤 장수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첩보를 듣게 되고 이 자가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도록 이순신을 시켜 막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을 받들고 갔을 때는 일본 군들하고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열세였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수가 바다를 건너서 더 이상 진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전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데려와 고문을 한 차례 하고 백의종군을 보내죠. 근데 그 와중에 원균이라는 자가 이제 조선수군을 이끌고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 와중에 300척이나 되는 조선수군의 배를 모두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10척의 배와 함께 총 12척의 배로 바로 명량대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목숨까지 거두려고 했던 임금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바를 것입니다. 이 영화 이제 자세한 리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벌써 이 영화 1,600만 명이나 관객 동원을 했는데요. 영화에 출연한 유승용 씨가 3년 연속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에 모두 출연한 아주 특별한 기록을 가지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2012년에는 광해 왕이 된 남자, 2013년에는 7번방의 선물, 다 나쁜 사람들. 2014년에는 바로 이 영화 명량으로 3년 연속이나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정말 대흥행 배우가 됐어요. 자, 이 영화 이번 영화도 비교적 고증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약간 고증과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백병전을 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본군의 배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 백병전을 치를 때 일본군이 그냥 합판대기만 이렇게 올리고서 이제 막 배로 건너오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높이도 더 낮고요. 그래서 사다리를 걸어서 올라와야만 했던 그런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비슷한 크기로 맞춰져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조선 수군이 배로 막 밀고 들어가면서 그 막 박살내는 배들은 또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좀 자기적인 캐릭터가 좀 보이죠. 배우 진구 씨와 이정현 씨가 맡았던 바로 그 역할인데요. 좀 소품처럼 쓰여진 느낌이 강해요. 차라리 조금 이름 없는 배우들이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또 극적인 어떤 그 잔재미를 주기 위한 캐릭터라고 하기에도 약간 힘이 조금 딸렸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이제 또 악역은 바로 이 구루시마. さにぜひとも必要な武将だぞわしが秀吉関白から送られたと思いか脇城か 이승용 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하는 거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도 전투지만 이순신 장군과 구루지마의 어떤 그 피 튀기는 혈투가 좀 더 분량이 좀 있었더라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의 갈등 구조는 이순신 장군과 구루지마의 갈등이 아니라 같은 조선군끼리의 갈등, 그리고 같은 일본 장수들끼리의 갈등이 주된 요소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한편으로는 흥미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영화의 내용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넣은 것 같은 약간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선수군과 일본 장수들의 갈등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고증이 돼서 이야기에 포함이 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바로 최민식 씨의 아주 명품 연기인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최민식 씨의 얼굴 클로즈업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해요.
그만큼 이제 눈빛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피곤할 때, 체념할 때, 그리고 이제 호통칠 때, 용맹하게 전투를 치를 때의 눈빛이 모두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포착했다라는 점에서 김한민 감독이 배우에 대한 애정이 좀 드러나는 그런 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투 자체도 되게 볼만해요. 처음에는 그 12척의 배와 330척이 먼저 싸울 때 사실은 이순신 장군 혼자만 돌격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의 뭐 한 수십 척을 때려 부시는데 그 해전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봤던 뭐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든가 이런 어떤 서구적인 그 해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영화 막바지에 보시면 약간 그 2편을 암시하는 듯한 뭔가 약간 그 건덕지를 요만큼 남겨주시는데 사실 이 영화 원래 제목이 명량 회오리 대첩입니다. 근데 회오리 대첩이 부제목이 빠졌죠. 근데 김한민 감독은 한산도 대첩이라든가 또 다른 전투를 소재로 후속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네요. 거북선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거북선이 파괴가 됩니다. 단 한 척 남은 거북선이 파괴가 되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속편이 나온다면 거북선이 싸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무쪼록 이 영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기에도 재밌고요. 최민식 씨의 연기는 물론이고 전투 장면들도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화로 같이 만나요. 안녕. 정말 와시가 있다다고 보더니 수로 무려 1만이 죽었어.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